와서 딱 봤을 때 되게 저거구나 약간 싶었거든요. 원래 있던 구조물인 줄 알고 되게 일상 속에 잘 녹아들어 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추천해줘도 돼. 그래. 남준이는 뭔가 김현수 작가 좋아하긴 하잖아. 김현수 작가. 김현수 작가님 그거는요. 청춘의 문장들? 그래. 나는 뭘 있지? 형은 청춘은 아니니까 마흔이어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너무 늦은 때란 건 없다. 일리가 있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셋이 좀 책을 읽어보는 경험 자체가 처음인데 이게 사실 이 공간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서 재미도 있었고 이게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냥 정신과 의사의 친구랑 또 작가인 친구랑 이렇게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좀 새롭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책을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아니지 이런 게 많아지면 아, 그렇지. 이런 게 있으면.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지. 사실 제가 대학교 와서부터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얘네가 책을 엄청 읽으니까 같이 어울리려면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책을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했었는데 책이라는 게 누군가와의 대화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책이 아닐까. 평생 책 하나 봤거든요. 소설을. 뭔 소리야. 그리스인 조르바. 야 진짜 그거는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교과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도 얘네가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소설을 안 읽었어요. 되게 약간 필요한 정보가 있는 책만 약간 읽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어떤 소설들 정말 재밌는 글들 그런 걸 도서관에서 엄청 읽었어요. 재밌더라고 읽어보니까. 네. 하도 뭐라 하니까. 원래 독자였을 때는 그냥 흥미 위주로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니까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좀 그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보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처럼. 그러면 예전에 독자 친구처럼 대했던 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바뀌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약간 이런 암시나 이런 시인들 있고 친구들이 토론하고 이게 나는 좀 더 마지막에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재다 마시겠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책 읽는 다락에서 시집을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약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에 대해서나 지금 제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겨를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뭐 이런 거라면 책을 보고 병원에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인 줄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좀 알게 됐다.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진료 현장에 있으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줄 쓰고 있는 이것까지 잘 쓰고 있는 주죠. 제목 비슷한 문자를 잘 써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너무 책이랑 우리와의 접점이 좀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접촉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생각 자체를 좀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텍스트라는 거는 그 사이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를 좀 정립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라는 그 생각할 쉼표라도 찍으려면은 책과 어떤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접점이 많아서 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 독자로 있다가 이제 나도 이런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이런 이야기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바람에서 남아 있다가 한번 써볼까? 제가 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글을 쓰게 된 거죠.
잘 쓴 책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거의 없거든요, 사실. 혼자서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어떤 책은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저로서는 되게 안타까워요. 인생의 큰 즐거움을 하나 놓치고 사는 거니까. 고전부터 해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정말 독서의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넌 너무 좋은 게 어쨌든 이 작가님은 자기한테 윗길이 최선의 윗길이 뭔지를 아시는 분인 거잖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뭐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자기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뭘 할 때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환자분들께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 만한 어떤 자신만의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분에겐 여행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이고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책을 한번 읽으면서 나한테 이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스트레스를 풀 만한 방법 중에 독서가 하나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즐겁게 유익하게 재밌게 좀 보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새 진짜 많은 분들이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줄 스승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스승, 그런 어른들을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대답해줄 사람은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책 속에서 이제 그런 어른, 그런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삶이 힘들거나 고민이 많거나 그렇다면 더욱더 책을 특히 좀 찾아서 읽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